그래서 실거주 한 채는 반드시 좀 빨리 확보하는 게 좋다.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답해주는 부동산 인터뷰, 직터뷰 시즌 3. 안녕하세요, 유지원입니다. 요즘 참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특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미래를 예측해야 할지 방향을 잃기 쉬운 시대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경제 흐름을 바라보는 거시적인 안목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부동산 카페에서 거시경제에 대한 칼럼을 쓰시면서 큰 인기를 얻고 계신 닥터 마비님을 모셨습니다. 닥터 마비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처음 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나 세계 또는 경제 전반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 있는 칼럼을 주기적으로 올려주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또 거시적인 안목을 강조하시는데 이유가 있으실까요? 최근에 코로나가 이제 터졌잖아요. 그래서 네. 코로나 이후에 이 산업 경제가 빠르게 변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변혁하는 시기에는 미시적 디테일보다 거시적 그런 안목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입니다.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파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제나 기술 그리고 산업 전반에 대한 큰 흐름과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맥락을 짚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한국 증시를 보면 우리가 코스피가 역사상 처음으로 또 3,000포인트를 넘어서 맞아요. 3,100, 200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을 많은 분들이 유동성의 힘이다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것도 맞지만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이런 패러다임이 시프트되는 그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산업 전반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네. 특히나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각각의 주식들, 섹터들을 살펴보면 ICT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목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의 핵심인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 이런 기업들이 이런 자본의 수요를 쭉 빨아들이고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전략이 큰 맥락을 짚고 거시적인 그런 흐름을 파악하는 거라면 전술은 미시적 디테일과 그 싸움의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쟁판에 나가서 전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큰 맥락을 짚는 전략이 없으면 그 전쟁은 패하고 말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고 가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거시적인 맥락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지금 금융, 자본시장 전체를 파악하려면 연관돼 있는 분야가 참 많아요. 약간 좀 용어도 어렵고 더더욱 공부할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특히 막 미시경제, 거시경제 막 삐약삐약삐약삐약 막 이런 말이 든단 말이에요. 이 모든 걸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네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네, 네. 아니랍니다. 예. 네, 현대 사회는 네. 기술 산업 경제 전반이 너무나 빠르게 가속화되고 그리고 양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론을 우리가 좀 달리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노하우가 경쟁력인 시대에 살아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기술과 역량이 있으면 그게 나만의 경쟁력이 되었던 시대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정보화 시대에 넘어오면서 모든 노하우가 오픈이 됐습니다. 맞아요. 심지어 디지털화가 네. 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좋아졌고 그 때문에 이제 나만의 노하우란 이제 없어지게 됐죠. 금방 검색하면 다 나오고요. 또 친절하게 너무 잘 가르쳐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의 진짜 경쟁력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저는 노하우보다는 노웨어가 아닐까. 노웨요? 네, 와, 생소한 단어가 나왔어요. 이게 어떤 걸까요? 수많은 노하우 중에 내가 원하는 것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노웨어. 네, 맞습니다.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네, 범람하는 거짓 정보 속에서도 진짜 네. 정보를 찾아내고 또 분야 전문가가 어디 있는지 아는 능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네. 부동산 시장 궁금하다 그러면은 직방 TV에 네. 직터뷰를
보면서 수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시각 이런 것들을 함께 좀 공부하면서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역량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노웨어라고 하는 아주 재미난 그 아이디어를 봤는데요. 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그런 경제 지식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잘 찾아보시고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요즘 주식도 하고 싶고 부동산도 하고 싶은 분들이 참 많으세요. 왜냐면 요즘에 삼노가 있대요. 삼무. 부동산이 없다. 주식이 없다. 삼선전자가 없다. 그다음 비트코인이 없다. 네. 그러면 굉장히 상실감을 느끼신대요. 자산 증식을 위해서 이것만을 기억해라. 강조하고 싶은 팁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 대다수 자산 증식을 하시는 분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있죠.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그래서 소자본으로도 가능하고 접근하기도 쉽기 때문에 주식 투자 먼저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근로사업소득이 먼저 발생하면 이것들을 빠르게 자본소득화하는 그 과정 중에 주식 투자부터 시작하지 말고 다른 것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좀 신선한데요. 보통은 시드가 없으니까 주식부터 해서 돈을 불리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왜요? 보통 자본을 굴릴 때는 주식 투자 그리고 부동산, 연금 순으로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연금, 부동산, 주식 투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금이 먼저인 순서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연금을 제일 먼저 쪼개서 넣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젊을수록 그리고 기간이 길수록 우리가 연금 보장액과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OECD 노인빈곤율 1위인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많이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 나는 아니야라고 판단하고 계시지만 65세 이상이 되면 그 나이대에 국민 대다수,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노인 빈곤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망을 미리 좀 다져놓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제 주변에도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시드는 언제 모으고 투자는 언제 해?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출을 일으켜라 라고 제가 많이 말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부채는 빚이지만 경제학적으로 부채는 빚이 아니라 자산이고 저는 신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레버리지죠. 예. 그렇죠. 타인 자본을 내 자본으로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고 저는 권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레버리지 삼아서 자산을 굴릴 준비를 하고 자산 투자물에다가 우리가 넣고 함께 성장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연금을 마련해 놓고 왜 중간에 부동산을 말씀을 드렸냐면 부동산은 제가 판단했을 때 하우스하고 홈이라는 그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 거주 공간과 정서적 공간 두 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거주 한 채는 반드시 좀 빨리 확보하는 게 좋다. 특히나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분명한 또 투자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좀 투자해가지고 또 실거주를 들어가서 살면서 안전판을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이 연금과 그리고 부동산이 안전판으로 든든하게 받쳐져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공격적으로 주식 투자든 아니면 비트코인이든 이렇게 안전판을 근간으로 해서 좀 확장을 할 수 있는 좀 자산 증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닥터 마비님을 모시고 경제 흐름의 변화를 거시적인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모두들 자신만의 철학과 원칙을 세우면서 함께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우리 닥터 마비님과 함께 조금 더 구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편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